제가 그 찰리 채플린 그분의 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찰리 채플린이 되게 유명한 어린 여자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업적 때문에 미화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좀 싫어하고 욕도 하고 했어. 근데 또 시대가 우리랑 다르니까 한 50년 이상 더 전이니까.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와이프가 12살 때 만나서 14살 땐가 결혼을 했죠. 결혼도 임신 때문에 했고, 찰리 채플린이 수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는 낳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여자의 오빠가 총 들고 찰리 채플린을 찾아가서 내 동생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악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자는 인육을 즐겼다고 하죠. 근데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공자를 성인에 넣어도 되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 시절 사람이 지금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겼다. 지금 사람들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겼다. 그게 대단한 거지. 근데 어쨌든 찰리 채플린이 어린 여자들만 만나는 거는 그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불법이었고 지탄받는 일이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새 롤 좋아하니까 롤겔 엊그제 T1 우승했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 근데 페이커를 억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로켓 설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 15, 16년 그때는 다들 못하던 때라서 페이커 혼자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다. 지금 하늘에다가 로켓 쏴서 뭐 지금 뭐 명왕성까지 뭐 가는 그런 시대잖아. 달 착륙은 물론이고. 근데 페이커가 롤 하던 시절은 뭐 물로켓 쏜 다음에 하늘에 10m 날아가면 막 즐거워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신 같은 소리죠. 근데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뭐냐면 뉴턴이나 갈릴레오 이런 새끼들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요새 과학자들이나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한테 비빌 수가 있겠냐. 옛날에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 발견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진짜 개신 같은 소리죠. 요즘 과학자들이 뭐 정신 나갔다고 갈릴레오랑 뉴턴을 존경하겠습니까?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중요하죠. 막말로 콜럼부스 봐봐. 어떻게 보면은 그 새끼가 한 게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이걸 배 타고 인도 찾으라 그랬더니 미끼가 신대륙을 발견했어. 잘못 간 거야 그냥. 근데 콜럼버스는 그거 하나로 지금 몇천 년 동안 뭐 앞으로도 아마 수천 년 동안 위인으로 남겠죠. 왜냐하면 첫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베이커가 선수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을 통해서 선수들이 따라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발전이잖아요. 근데 최초에 그걸 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거는 그냥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딸깍딸깍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뭐 저는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의 아이폰 뭐 지금의 갤럭시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를 평가절하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새끼가 최초로 아이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라이트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행기를 막 만들고 이럴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좀 금전적인 여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 둘이 둘 다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비행기만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초음속 비행기 전투기 막 마 9짜리 전투기가 있다고 해서 쌍라이트 형제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저는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역사적인 인물은. 현대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찰리 채플린이 결혼도 3번 정도 하고 막 여성 평력도 심했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여배우 2,000명 정도 하고 잡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수법이 좀 안 좋아요. 어디 파티 같은 데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요. 보통 마음에 드는 여자는 한 12세에서 15세 사이 정도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은 꼬십니다. 내가 너 띄워줄게.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을 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배우 혹은 여배우 지망생들을 한 2,000명 정도를 만난 거고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이건 여자가 마음 먹고 신고하면 위력에 의한 관계로 고소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절이니까 뭐 그때는. 그래서 이거를 아내한테 슬쩍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뭐 아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네 뭐 이렇게 하길래 뭐 우리나라도 다 똑같았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고 막 4, 5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거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여배우가 감독의 밤시중을 드는 게 너무 당연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찰리 채플린처럼 너 나랑 사귀실? 이 정도면 오히려 뭐 양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들을 뭐 배우들을 딴따라 막 이러면서 격하하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높은 정치인이 TV 보다가 저 가수 예쁘네 이러면은 불러다가 야 노래 한 자리 해라. 앞에 술 마시면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기생처럼. 그리고 뭐 노래만 부르겠습니까? 뭐 그게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찰리 채플린이 근데 이렇게 좀 이상한 욕구를 가진 데에는 어린 시절의 영향이 좀 크다고 해요. 찰리 채플린의 어머니가 창기셨어요. 배우 지망하는 분이었고요. 찰리 채플린보다 더 윗세대에서 배우를 지망하는 분이고 여자분이고 이러면은 얼마나 좀 불안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극단이라고 하기도 뭐한 막 술 마시면서 보는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분이었고 찰리 채플린의 아버지하고 사귀고 있던 상태였어요. 둘 다 배우를 지망하고 있어서 돈도 없고 막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손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되게 부자인데 자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금광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따라오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찰리 채플린의 엄마가 찰리 채플린의 아버지를 버리고 남아공으로 따라갑니다. 그 남자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요. 포주였어요. 남아공에서 실제로 광부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광부들한테 몸을 팔 여자를 모집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속여서. 그러면 잉글랜드에서 남아공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와야 돼요.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왔는데 이런 상태래. 몸 팔래? 싫어요. 알겠어. 가. 어떻게 갈 건데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임신을 해가지고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찰리 채플린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납니다. 찰리 채플린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아빠가 다른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그 남아공에서 만들어진 그 형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찰리 채플린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분이었고 욕심이 있었고 평범한 삶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다행히도 찰리 채플린 아버지는 배우로서 좀 잘 풀려서 뭐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됐어. 근데 찰리 채플린의 엄마가 그걸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고 지금 애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맨날 촬영 다니고 영화 개봉하고 막 이런 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견디기 힘들었나 봐. 그래서 바람을 핍니다. 그걸 찰리 채플린 아버지가 보게 되고 이제 바로 이혼을 당하게 되고, 아이는 엄마가 이제 둘 다 데려가기로 하는데 아까 정신적으로 이상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리얼로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하고 그 아빠가 다른 형 2명이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고아원에서는 얘 아빠가 있다는데요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간 거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찰리 채플린은 내가 데리고 오겠다, 내 아들이니까. 근데 걔네 형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안 데리고 간다고 해서 형은 고아원에 남고 찰리 채플린은 아빠한테 가서 또 몇 년 살다가 엄마가 또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엄마한테 가서 살다가 막 이런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바람피는 관계를 통해 배우로 성공하려고 한 건가 뭐 그런 쪽이 아닌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쾌감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배 한 대 땡기잖아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술 한잔 하고 좀 잊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안 좋은 약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바람을 핀다든지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술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시고 담배는 아예 안 피우지만, 제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다 이러면서 롤을 키곤 해요. 저도 30-40분 정도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야. 약간 그런 거예요. 일본에 지뢰개 여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그런 여자분들,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자기 몸을 좀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여자를 얘기하는데, 외모가 예뻐서 만났다가 남자의 인생까지 이제 완전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여자분들을 말하죠. 찰리 채플린 어머니가 약간 그쪽이 돼버렸나 봐, 정신적으로 아파서. 찰리 채플린이 이제 어렸을 때 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많이 왜소했죠. 키가 16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능 넘치고 연기
연기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본인 영화 대본을 거의 다 자기가 썼습니다. 감독도 많이 하고 특히 그 모던 타임즈 그 영화는 뭐 역대급 명작이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이제 2교대 공장 생활을 하면서 벨트를 통해서 막 일할 거리들이 내려오면 사람이 단순 노동을 계속하면서 사람하고 기계하고 차이가 없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설교하고 자빠져 있지 않고 슬랩스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굉장히 명작을 또 남기기도 했고 찰리 채플린이 75세 때인가 아카데미에서 그 공로상 같은 걸 이제 받으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난 존나게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를 좋아했어요. 그 사건 전까지. 케빈 스페이시 배우가 본인의 위상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완전히 퇴출돼서 복귀가 아예 안 되죠, 그분은. 근데 찰리 채플린은 사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뭐 이런 걸 보면 참 그래. 좀 잣대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이 잣대를 들이밀고 저 사람한테는 저 잣대를 들이밀고 뭐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